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최근 기후가 문명을 바꾼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이론들은 무시됐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 고기후학이나 고고학의 발달로 많은 문명들이 기후나 날씨로 인해 붕괴하고 멸망하는 사례들이 밝혀지면서 이제 당당한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후가 문명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문명이 어떻게 몰락해 갔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은 생소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로 문명의 어떤 흥망성쇠를 설명한다는 그 현대 이론이죠. 이게 엘스워드 헌팅턴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이 헌팅턴은 문명은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었죠. 네. 이제 과거의 수많은 강대국들은 기후 조건에 따라서 때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다는 건데요. 그는 말합니다. 이집트와 그리스에서는 기후 조건이 유리한 동안에 문명이 발달했지만 네.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고 말입니다. 기후가 건조해지자 경제적인 곤궁, 기근, 무질서가 이집트와 그리스를 휩쓸었다는 건데요. 사실 로마가 무너진 것도 서기 3세기 초반에 조성된 열악한 기후 조건 때문이었다고 그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빈바라는 태풍은 문명을 낳을 수 있는 활력을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기후 조건이 달라지면 사람들은 문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력과 진취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헌팅턴은 말합니다. 그렇군요. 네, 쉽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문명이 기후 조건이 좋으면 발달하고 융성해지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안 좋아진다,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해하기 쉬운 좀 예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958년에 만들어졌던 영화 바이킹은 에디슨 마샬의 원작 소설을 영상으로 옮긴 액션 어드벤처죠. 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바이킹의 생활을 알기 쉽게 또 흥미진진하게 그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험상궂은 야만인들이 이끌고 습격과 약탈, 살해를 자행하는 족장의 역할을 아주 이 주인공이 실감나게 연기를 했는데요. 네. 이들이 이제 적진을 쳐들어가 사람들을 살육하고 물건을 강탈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 영화 바이킹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기후와 정확하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역사에서 이제 침략자 바이킹이 만들어진 것은 기후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예. 900년경에 접어들면서 이제 기후가 따뜻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온난기에 접어든 건데요. 네. 농기구가 발달하고 식량 생산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급증을 했습니다. 저 노르웨이는 대부분이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의 3%만이 농지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농지가 부족한데 이제 인구가 증가하자 노르웨이 사람들은 바깥쪽으로 눈을 돌렸죠. 이들은 날렵하고 조작하기 쉬운 배, 돛과 노를 동시에 동력으로 사용하는 아주 빠른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들은 북유럽에서만 생산되는 짐승의 털, 또 귀한 보석들을 유럽과 영국으로 수출해 먹고 살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모피를 팔지 않고 유럽의 지역을 습격을 해서 금은과 보석을 빼앗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즉, 바이킹으로 불리는 약탈자로 변한 것이죠. 그렇군요. 원래 그 바이킹들이 살던 곳이 바다를 이용하는 것이 빠르고 편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황해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기술 때문에 세계를 휘젓게 되는 약탈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계를 휘젓고 다니던 바이킹들의 시간이 흐르면서 약탈자의 위치에서 정착자로 바뀌기 시작을 했죠. 네. 유럽 대륙과 영국에서 정착한 바이킹들은 톡천민과 융화되면서 러시아, 잉글랜드, 프랑스 등 국민 국가를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북아메리카까지 진출했다가 포기를 했지만 그린란드는 식민지를 세워서 450년간 지배를 했죠. 오늘은 이제 바로 이 그린란드 문명을 만든 바이킹의 이야기입니다. 네. 역사에서 보면 붉은 털 에리크로 알려진 노르웨이 사람이 930년경 살인을 저질러서 아이슬란드로 추방을 당했는데요. 그는 이제 그린란드 해안을 3년 동안 탐험을 하면서 피오르드 안쪽에서 아주 좋은 목초지를 찾아냅니다. 아이슬란드로 돌아온 그는 이곳이 살기 좋은 푸른 땅이다. 그래서 그린란드로 선전을 했고요. 사람들은 신천지로 따라 나섰죠. 천년경에는 인구가 근 5천 명에 이르렀는데 당시는 이제 온난기로 현재 기온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좀 온난기라고 해도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면서 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적당한 기온은 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또 지금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린란드에서 기본적인 식량 공급은 양과 염소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유제품 말은 5천 명에 달하던 바이킹들이 배불리 먹을 수는 없었죠. 이제 그린란드의 추운 기후에서 작물 재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저 술로 또 바다 표범을 잡아서 부족한 식량을 채웠습니다. 사람이 살기가 어려웠음에도 984년부터 1400년대 초까지 거의 5세기 동안 그린란드는 유럽 문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고 또 가장 추운 곳에 세워진 문명이었습니다. 네. 이제 노르웨이로부터 부족한 식량과 필요한 물품을 일부 공급받았는데요. 이들은 그린란드에 교회도 세우고 라틴어와 고대 노르웨이어로 글을 썼고요. 철로 연장을 만들었고요. 가축을 키웠고요. 또 유럽의 최신 유행을 따라 옷을 입었다고도 해요. 그런데 이제 1300년대 후반 온난기가 끝이 나면서 소빙하기가 닥쳐옵니다. 소빙하기가 닥쳐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떤 일이 혹시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양과 염소를 키웠다고 했는데 건초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이것 또한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또 노르웨이로부터 물품을 공급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빙하기가 찾아오면 좀 바닷물도 다 얼어버리고 교역도 어려울 것 같고 살아가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딩동댕. 정말 대단합니다. 네, 우리 윤유라 씨 고맙습니다. 보면은 아주 핵심을 답변해 주셨는데 그래요. 일단 해로가 추워지면서 이제 빙하가 내려서 결빙된다는 것은 노르웨이로부터 저 식량이나 목재 등의 공급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기후가 변하면서 추위가 닥쳐오자 이제 경제 근간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름은 짧고 추워지면서 안개와 비가 많이 내려 식량 생산은 줄어들죠. 네. 한 해 정도 뭐 기후가 나쁘다면 가축을 잃고 나서라도 작물 재배가 또 줄더라도 다음에 기후가 좋아지면 가축의 개체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표범과 술록을 충분히 산행해서 먹을 것을 보충할 수 있었다면 바이킹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네. 그러나 떠내려오는 빙하가 늘고 해수 온도가 낮아지면서 물고기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먹고 사는 바다 표범도 사라지죠. 네. 이런 혹독한 기후가 계속되면서 이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의 빙하 퇴적물 분석에 의하면 바이킹 사회의 몰락은 기온 강화와 해빙 상승 등 기후 변화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린란드의 바이킹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요. 네. 고고학자 토머스 맥거버는 너무 추워졌고 그래서 모두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로 또 센터장님이 우리 또 쓰신 책 날씨가 바꾼 세계사에서 보면은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기후변화에도 살아남은 문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린란드에 정착했던 바이킹 문명이 멸망할 때 놀랍게도 그 이웃에 살던 이누이트족은 살아남았다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누이트족은 가혹한 기후를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했거든요. 그들은 눈으로 집을 지었고요. 고래와 바다 표범에 기름을 태워서 집을 난방하고 조명을 밝혔습니다. 배의 골조에다가 바다 표범 가죽을 씌워서 배를 만들어 먼 바다로 나가 고래를 사냥을 했죠. 바이킹들은 그 연안의 바다 표범이 사라졌을 때 속수무책으로 죽어갔지만 이들은 더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배를 만들어서 고래를 잡아 생존에 성공했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게 있죠. 이누이트족처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힘인데요. 이런 힘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기후변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